요즘 MZ세대라는 말 진짜 많이 들리죠. 뭐 뉴스 헤드라인은 물론이고 직장 동료랑 얘기할 때도 빠지지 않잖아요? 꼭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만능 열쇠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이 단어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MZ세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개인주의적이다. 그쵸? 조직이나 단체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요, 희한하게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이런 평가를 받아요. 자기주도적이다, 아주 혁신적이라고 칭찬까지 받죠. 스스로 알아서 길을 잘 찾아간다고요. 어때요? 벌써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심지어 미디어에서는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조직 적응력이 떨어지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아예 부정적인 딱지를 붙여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MZ세대를 둘러싼 평가가 그야말로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들은 개인주의자라는 걸까요? 아니면 혁신가라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MZ세대라는 라벨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모습이 뭔지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모두가 MZ세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규모부터 용어의 탄생 배경까지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5.5%. 네, 바로 이 숫자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인구의 35.5%가 바로 MZ세대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건 단일 세대 그룹으로는 가장 큰 비중이고요.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류가 됐다는 뜻이죠. 근데요, 이 MZ세대라는 용어의 시작을 알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학적인 분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업들이 소비자를 좀 쉽게 분류하려고 만든 일종의 마케팅 용어였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오해와 단순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부를 시작해 볼까요? MZ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사실은 전혀 다른 두 세대가 묶여 있습니다. 바로 밀레니얼, M세대와 Z세대, 말 그대로 한 지붕 두 가족인 셈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와요. M세대는 IMF 외환 위기, 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죠. 반면에 Z세대는 어때요?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시대,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경험의 차이가 두 세대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 거예요. 기술 환경의 차이는 이걸 더 결정적으로 만듭니다. M세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일종의 전환기를 몸으로 겪으면서 학습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Z세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 환경이 그냥 세상의 전부였던 네이티브, 즉 원주민인 거죠. 자, 그럼 이런 경험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지는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다르죠. M세대가 안정성이나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Z세대는 유연성이나 자기 표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니, 이렇게 다른데 이들을 과연 하나의 세대로 묶는 게 맞을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론 M과 Z가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통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들에겐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정체성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소비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변화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이 세대는 더 이상 얼마나 오래 앉아있나를 성실함의 척도로 보지 않아요. 그 대신에 효율적인 디지털 툴을 써서 성과를 내고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챙기는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게 바로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일의 규칙입니다. 소비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에게 소비는 이제 그냥 물건을 사는 행위 그 이상이에요. 이 브랜드가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내 가치관과 맞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요. 그리고 그 소비 경험을 온라인에 공유해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죠.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소비.
이 세대에게 무엇을 사느냐는 질문은 곧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기 표현의 방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석을 멈추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MZ라는 라벨이 M과 G의 차이만 지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세대 내부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다양성까지도 그냥 뭉뚱그려 버립니다.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보세요. 같은 M자 세대라고 불려도 어떤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자랐는지, 수도권에 사는지 지방에 사는지, 또 어떤 문화적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정말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이는 정말 그냥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청년은 자신의 열정과 자아 실현을 좇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말을 삶의 모토로 삼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똑같은 나이의 다른 청년에게는 어떨까요? 당장의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갚는 게 훨씬 더 시급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과연 MJ라는 똑같은 단어로 설명하는 게 타당한 일일까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결론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결국 도달한 지점은 뭘까요? 그건 바로 MZ라는 편리한 라벨 뒤에 숨지 말고 이제는 진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MZ라는 라벨은 사실 마케팅이 만든 신화에 가깝습니다. 둘째, 그 안에는 M과 G라는 서로 너무나 다른 세대가 묶여 있죠. 셋째, 심지어 같은 세대 안에도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들 모두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뭉뚱그린 라벨링은 멈추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다양한 모습들을 보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겠죠.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을 압축하는 한마디 같아요. 세대를 단순히 나이로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잃게 된다. 우리가 그저 편리하다는 이유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과 얼굴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MZ라는 거대한 라벨 뒤에 서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과연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